자, 지난 시간에 배운 조건문 개념 문제 풀어보면서 개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실행되는 출력문에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 적어달라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참 거짓을 이 소괄호 안쪽에다가 적어주면 되는데 조건문이라는 거는 요 안쪽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조건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교현산자의 결과는 true 또는 false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true일 때, 즉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요 조건문이 실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풀면 되겠죠. let a라고 해가지고 a라는 변수에 10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10과 10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뭘로 변환이 되냐면 true라는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true는 뭐다? 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참 1 이런 식으로 적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10과 10은 같지 않다라 했으니까 뭐겠어요? 당연히 자, 얘는 10은 같은데 거짓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A는 10보다 크다. 크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인 거죠. 자, 그 다음에 A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크진 않지만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 투 이런 식으로 적어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변수에 10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A는 뭐였어요? 10이죠. 그럼 10과 10은 같다라 했으니까 뭐예요? 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는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타입으로는 문장형이 있고, 정확하게는 이건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그냥 문장형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숫자형과 그 다음에 논리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숫자형에도 종류가 정수하고 실수로 나눠지고요. 자, 논리형은 뭐예요? true, false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변수에는 문장과 숫자만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논리형 또 true, false도 이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담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10과 10은 같지 않다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대입연산자가 있죠.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가 있는데 대입연산자랑 비교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게 누구냐면 바로 얘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얘가 더 높았다고 하면 이 값이 뭐 a가 10이라면 c라는 변수에 뭐 10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값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계산된 결과가 c라는 변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10과 10은 같지 않다라 했으니까 얘는 뭐겠어요? false란 말이에요. false. 그죠? 그러면 false라는 값이 이 c라는 변수에 들어가서 얘는 뭘로 봐야 돼요? false로 보면 되니까 그럼 뭐예요? 거짓 3으로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alse랑 false는 같네요. 뭐예요? 참이겠죠. 그럼 참 적어주면 되겠죠. 참 4. 자, 그 다음에 난 연산자가 왔네요. 요 반전 키워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false를 뭐 false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false가 아니면 뭐겠어요? 바로 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소괄호가 왔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괄호가 있고 소괄호 바깥쪽에 있으면 어디서부터 계산한다? 소괄호 안쪽부터 계산한다. 그러면 뭐겠어요? 당연히 방금 위에서 계산했잖아요. 얘는 true인 거 확인했으니까 얘는 true고 true가 아니라 했으니까 다시 뭐예요? 거짓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D라는 변수에 true가 왔네요. 자, false랑 true는 같지 않다. 당연히 뭐예요? 같지 않으니까 참이겠죠. 참 6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엔드 연산자 있고 5월 연산자 있네요. 엔드 연산자는 뭐라 했죠?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인 경우에 그 결과가 참이고 5월 연산자는 반대라 했죠. 얘는 둘 다 false면 false. 근데 한쪽이라도 참이면 참. 얘는 뭐예요? 한쪽이 거짓 나와버리면 그 결과가 거짓 나온다. false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C는 false고 D는 뭐예요? true죠. 그러면 false and true니까 당연히 뭐예요? 거짓이겠죠. 그죠? 거짓. 자, 그 다음에 5월 연산자 왔네요. 자, 얘는 둘 다 false면 false지만 한쪽이라도 참이 나와버리면 그 결과가 뭐다? 참이라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참 7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식들이 왔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 했죠. 그러면 누가 우선순위가 높다? 산술, 비교, 논리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비교 연산자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리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C는 false인데 false랑 false 같다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true죠. 그렇죠? 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 and 참이니까 true and true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그렇죠. 참이죠. 자, 이번에는 false or false네요. 그러면 이제 둘 다 false면 그 결과가 뭐다? false라 했으니까 거짓이겠죠. 거짓 6.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거짓 7. 자, 그 다음에 이거 차례대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천천히 계산해볼까요? 자, 1과 1은 같다. 뭐예요? 자, true죠. 그 다음에 2와 2는 같다. 뭐예요? true죠. 3과 3은 같다. true네요. 자, 그 다음에 4와 5는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으니까 false겠죠.
그럼 얘도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true and true 뭐예요? 그 결과 참이니까 참. 그 다음에 얘도 참이니까 참. 근데 얘는 뭐예요? 한쪽이 거짓 나와버리네요. 그러면 그 결과보다 false다. 그러면 거짓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 결과가 아까 여러분들 했을 때 여기까지가 뭐였어요? 지금 위에랑 아래 요 수식은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 이게 결과가 false니까 false or true네요. 그러면 이제 한쪽이라도 참이 나와버리면 그 결과보다 참이라 했으니까 참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런 식으로 참만 나와야지 혹시라도 거짓 나왔다 하신 분들은 문제 잘못 푼 거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해달래요. 그러면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보시면 되거든요. 문제의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코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그냥 무작정 코드부터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도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문제 푸는데 그 문제의 취지와 문제의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문제부터 푸나요? 아니죠. 그죠? 문제의 맥락과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것처럼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냅다리 코드부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건지 어떤 결과를 의도해 나가면서 코드를 작성해 나갈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처음 코딩을 배우시는 분들이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문제 주어졌어요. 코드부터 씁니다. 그거 제일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회사도 코드부터 쓰는 게 아니라 기획이라는 게 있어요. 기획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PM팀에서 프로덕트 매니저에서 이제 뭐 한다? 기획을 잘 해요. 그러면 이제 기획팀에서 이제 전달을 해주겠죠. 기획을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팀마다 또 팀별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거쳐가지고 넌 어떻게 하고 널 어떻게 하고 뭘 구성할 건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생각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코드를 작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주어졌으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라는 게 할인 대상인 걸 기반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19세 이하, 60세 이상이래요. 그러면 얘는 이 19세 이하와 60세 이상이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나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거나가 아니라 이고면 둘 다 만족해야 되지만 이거나기 때문에 5월인 거죠. 또는이라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문맥만 해석할 줄 알면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 앞에서 뭐 배웠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인 결과를 내뱉는 연산자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논리 연산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논리 연산자 중에 어떤 연산자? 5월 연산자 쓰면 되겠죠. 5월 연산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구현 시작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죠. 만약에 자, 이거를 말로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나이가 19세 이하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19세 이하이거나 그러니까 5월 연산자 쓰시면 되고요.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이때 뭐 하래요? 할인 대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나이를 지금 이제 20이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10으로 바꿔볼게요. 10으로 바꾸게 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얘는 거짓이지만 요게 지금 19세 이하이니까 요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나와도 참인 결과를 내뱉는 연산자 5월 연산자니까 어떻게 나온다? 할인 대상입니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60세 이상일 때도 나오는지 확인해야죠. 60세 이상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 코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만들어 보면서 내가 작성한 코드의 결과가 강사가 요구한 대로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검증이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테스트 주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튼 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뭐 해주면 돼요? 자, 나이가 몇 살 이상? 자, 20살 이상. 자, 근데 여기를 여러분들 만약에 5월 연산자로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가 콘솔 로그 써서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썼어요. 자, 이거는 그냥 해석하면 뭐예요? 나이가 20살 이상이거나 60살 미만이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자, 정답이 두 개가 나와버립니다. 보이시나요? 자, 제가 아까 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 설명드렸냐면 조건문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문의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문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양립할 수 없다의 조건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얘는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코드를 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왜 복수개의 정답이 나와버리냐? 현재 에이지가 70이라 했을 때 일단 여기서 걸리죠. 그렇죠?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할인 대상이 나오지만 어디서 또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참이니까 얘는 거짓이다 하더라도 얘가 참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나와도 그 결과가 참이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20살 이상부터 60살 미만은 할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AND로 써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70이라 썼을 때 잘 되고, 자, 그러면 50이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현재 조건문이 몇 개다?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두 덩어리잖아요. 이 조건문 하나, 이 조건문 하나. 여러분들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다 해가지고 잘못된 코드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왜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입력물에 따라서 입력 데이터에 맞게 정확하게 산출 결과물을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할인 대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코드는 아닌데, 근데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은 거다? 1번이 정답인데 2번이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아닌데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구조나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런 경우 구조는 어떻게 바꾼다? 앞에다가 뭘 붙인다? else를 명시해서 붙여준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조건문이 몇 개의 조건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의 조건문으로 바뀌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빠르게 실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 눈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실행되는 것 뿐이지 만약에 두 개의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느려뜨려 놓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나로 뭉쳐놓은 게 훨씬 더 괜찮은 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1번이 정답이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50이라 해서 1번이 정답이 아니면 2번 굳이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이지선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금 빠르게 실행되게끔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된다? 얘를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인 대상입니다가 아니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요 결과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한다? else로 쭉 끊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아름다운 구조의 조건문 작성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AND랑 5월 연산 없이 풀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말 그대로 AND랑 5월 연산 없이 여러분들이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자, 나이가 19세 이상을 그냥 풀었으면 되겠죠. 일단 19세 이하이거나 자, 그러면 이때 콘솔 로그에서 자, 여기다가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나이가 에이지보다 60살 이상이면 자, 이때는 마찬가지로 뭐라?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쓰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라. 자, 그러면 제가 15살 입력하니까 할인 대상입니다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이가 70살이라 했을 때 할인 대상입니다 어떻게? 잘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쵸? 왜? 어차피 얘가 조건이 거짓이면 얘를 통해서 이제 얘가 참이니까 얘를 출력해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인 결과를 실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20살 미만이라 했을 때 20살 이상, 그죠? 이 미만이 아니라 20살 이상이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적어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만 더 써볼게요. 에이지가 60살 미만일 때 마찬가지로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써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있다, 즉 양립할 수 있다라고 조건을 걸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나이가 70이라 했을 때 어디서 걸려버린다? 얘가 참이니까 일단 얘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 얘가 참이니까 얘가 출력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4개의 덩어리로 쓰면 잘 된 거다, 잘못된 거다? 당연히 잘못된 거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뭐라 말씀드렸냐면 조건문 안에는 조건문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건문 안에 조건문을 하나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자, 만약에 얘로 내려오겠죠. 그럼 얘가 참이면 이 안쪽의 조건문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서 얘가 참이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가 출력된다는 거죠. 즉 얘는 뭐예요? 얘는 둘 다 만족해야지만 이게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else, 그 다음에 여기도 else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삼지선다의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근데 어차피 생각을 했을 때 얘도 할인 대상입니다가 아니고 얘도 할인 대상입니다 아니면 당연히 뭐예요? 정답은? 1번, 2번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3번 굳이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겠죠? 그죠? 굳이 여러분들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else로 빠져나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아름다운 구조의 조건문 작성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해봐야죠. 제가 15라 입력했을 때 할인 대상입니다 잘 나오고 그 다음에 30이라 했을 때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70이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할인 대상입니다가 잘 나오는지도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